시장 분위기가 꽤 괜찮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 잘 나가고 있고요. 바이오주들 따라가지고 있고요.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래도 느는 것 같고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현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특히 선물 시장으로서의 강력한 매수,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물론 대외 변수들 아직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변수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오늘의 상승을 두고 대세 상승장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기는 정말 무리가 있죠? 그런 시장 환경이지만 오늘 주말 앞두고 있습니다. 금요일 장인 만큼 조금은 가볍게 상승장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전략 챙겨드릴게요. 마감 전략 A+,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마감 전략 A+, 오늘은요, 특집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수많은 섹터 가운데 하나를 꼽아서 조금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전기차 관련한 섹터를 한번 들여다볼까 하고요.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라는 것이 상용화 될 수 있을까? 예, 퀘스천 마크가 딱 찍혀 있었는데 요즘 주변 보면 인프라도 많이 구축되어 있고 밖에 도로에 다니는 전기차 종류도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트렌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거. 지금이라도 전기차 관련한 종목 하나 포트에 담아두는 거 맞는 것인지,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브리지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한나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기차 몰고 다니십니까? 관련한데 연구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시장 현황 어떻게 보세요? 요즘 이게 대세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요즘 사실 고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쪽 투자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투자의 핵심은 중국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중국을 봐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중국 쪽이 지금 가장 큰 수요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중국이 계속적으로 몰고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면 중국의 방향성에 그 포인트를 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배터리 쪽에 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얘네들이 주를 이루고 있던 각형 배터리에서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 쪽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양극재 쪽에 있어서는 LFP라고 하는 중국이 주대가 된 이제 배터리 쪽에서 NCM 배터리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또 국내가 좀 강점인 배터리입니다. 그러면 중국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서 들어가 볼까요? 뭐든 IT도 그렇고 뭔가 유행하는 것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제일 최고였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전기차만큼은 중국에서 좀 많이 뒤처지고 있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 주셨듯이 전기차 시장을 보려면 중국을 봐라라고 했는데 시장이 얼마나 중국은 그렇게 좀 이렇게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길래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중국이 지금 탄탄하게 구축이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중국이 지금 완성차 시장에 있어서 주도권을 차지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많이 판매되기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또 다른가요? 네. 이 완성차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정말 그 벤더들이 바뀌지도 않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시장에 제대로 진입을 하려면 그 틀을 깨버려야 합니다. 그 틀을 깨기 위해서는 탈내연기관차가 돼야 하는 거고요. 그 탈내연기관차에는 이제 친환경차로 간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그게 같이 합쳐져 있는 상황에서 네. 배터리 기술이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생각보다 제조 기술이 쉬운 전기차 쪽으로 포인트를 중국이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하면 1등이 혹시 비아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 회사에는 뭐 실질적으로 실적도 좀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적이요. 지금 현재 글로벌 1위를 얘네가 전기차 사업을 시작한 지 정확하게 7년 만에 테슬라를 제치고 1위를 탈환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정말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다 끌어왔기 때문이고요. 확실히 중국 정부가 움직이면 네. 뭐 그냥 세계 시장 먹는 거는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으로도 중국 시장을 따라서 우리도 투자 전략을 좀 챙겨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전기차의 기본적인 흐름을 중국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인트를 두지 않고 하는 투자는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슬라를 제치고 뭐 1등 글로벌 이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비아디를 갖고 있는 또 그 외에도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의 중국의 배터리 상황은 어떤가 궁금한데요. 현황 좀 짚어주세요. 네,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출하량 자체가 59.5기가와트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37% 정도 성장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이러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안에서 상위 업체 대부분을 지금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위 업체인 CATL이라든지 2위 업체인 BYD, 이 원래는 1위가 파나소닉이었는데 강력하게 생산 능력을 확대를 시키면서 1, 2위를 지금 현재 중국 업체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시장 내에서도 이 두 업체가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강력하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제가 좀 고무적으로 보는 부분은 뭐냐면 네. 우선은 각형 배터리인 기본적인 중국 위주의 각형 배터리, 그리고 LFP라는 양극재를 쓰는 이러한 배터리가 주를 이뤘었는데 이거는 중국이 주도를 했던 배터리예요. 네. 근데 이 배터리 자체가 워낙 무겁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승용차라든지 자그마한 차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치명적인 또 단점이 있는 예. 거네요. 각형이 그렇단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네. LFP라는 LFP. 양극재를 사용한 배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파우치형은 그것을 보완한 형이라고 보면 네,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파우치형에 이제 양극재 쪽으로는 NCM을 적용을 하게 되면 네.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서 가벼워지고 크기는 작아지게 되고요. 네. 이러한 배터리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국내가 강국입니다. 네. 국내 대형사들이 이거를 만들고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중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네. 네. 그러면 중국에서 이렇게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가요? 이게 국내에서 하고 있는 파우치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NCM을 이용한 양극재, 이 네. 배터리가 한국이 강국이긴 한데 네. 이거를 마냥 가져오게 된다면 중국은 점유율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규제를 통해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그동안 주가가 이렇게 네. 조정을 받았었죠. 예. 네. 그리고 이제는 중국 외로 수출을 할 경우에는 중국 외 시장에는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이 전기차 업체가 차를 만들 때 네, 수출을 하는 할 물량에 때. 대해서는 예, 국내 맞습니다. 거를 쓴다고요?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정도의 물량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꽤 큽니다. 워낙 이제 글로벌 1위 그 대부분 상위 업체들을 중국 업체들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출 물량 또한 엄청 대단하고요. 전체적인 뭐 중국 내수 포함해서기는 하지만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그 중국 쪽 수요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국은 여튼 뭐 이렇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해주세요. 국내 네. 시장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하면 주르륵 뭐 큰 업체부터 작은 업체들까지 머릿속에 일단 이름은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이 회사는 뭐 만드는데 라고 하면 이제 달달달 외우지는 못했거든요. 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우리가 흔히 뭐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지금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중국이 주도하고 선호하고 있는 파우치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대부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 부분이 꼭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양극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선호하고 있는 NCM 계열의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일부 내재화를 하고는 있지만 좀 점유율이 높은 종목 중에 LNF라고 있습니다. LNF, 네. 예, 많이 들어봤죠. 예, LNF가 거의 대부분 많이 점유를 하고 있고 네.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업체들은 생각보다 그 점유율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양극재라는 건 물질인가요?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네, 물질이요? 맞습니다. 그 우리가 2차 전지라, 그러니까 배터리 안에 2차 전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옛날부터 생각하는 거 건전지 생각을 하시면 건전지. 돼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쉬워졌어요. 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그래서 네.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들어가고 아하. 있는 거고요. 네, 이 두 네. 개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분리막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음. 근데 이 차이점이 왜 제가 양극재에 더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양극재라는 거는 기본 전지의 성능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렇죠? 기본 전지 전체를 바꾸는 그런 건 아닌데 음극재를 개발을 해서 새롭게 음극재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전지 전체의 그 성능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극재에 대한 개발은 생각보다 활발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지 자체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지만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그 전지의 성능은 유지를 하되 그 안에서 다양하게 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볍게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전기차 하면 이제 미래형 자동차를 떠올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 뭔가 자동으로 알아서 어떻게 해주는 똑똑한 시스템을 갖춘 이런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차량 전장 쪽으로도 좀 관심이 좀 무게가 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차량 전장 부품 수혜주라고 꼽는다면 어떤 것들 주로 들여다보세요?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전장 부품 수혜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국내에. 그래요? 아직 그런가요? 좀 많이 뒤지고 있는 네, 부분인데 네. 근데 정말 독특하게도 저희 나라에 글로벌 4위의 반도체 칩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거기가 바로 텔레칩스라고요. 아, 네. 지금 시총 1,5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 2, 3위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은 NXP나 인피니언이나 뭐 ST마이크로 이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정말 유수한 차량용 반도체 칩을 만드는 메이커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당당히 MS 4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대단한데요? 네, 회사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더 제가 훌륭하다고 보는 이유는 국내에서는 우선 유일합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 AP 칩,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AP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유일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현기아차에 B4양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NXP의 물량을 빼앗아 온 상황이었고요. 지금 6세대 비딩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NXP와 같이 경쟁을 하겠지만 한 번 여태까지 끌어온 칩을 쉽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NXP가 거의 2500cc급 이상은 여태까지는 해왔었는데 2500cc급까지 이번에 물량을 받아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의 일본에는 2위 업체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리자동차 쪽으로 또 B4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 전장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너무 궁금해지는 것이 좀 시간이 또 많이 없어요. 네. MLCC 아, 네네. 적층 세라믹 콘덴서 예, 예. 이쪽 부분이요. 업황이 그렇게 좋아서 뭐 창고에 있는 게 없어서 못 판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삼성전기 또 산업콘덴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더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이거 네, 어떻게 여전히 보십니까? 수요는 폭발적이고요. 공급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모텍도 이쪽으로 하겠다 하면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특히나 삼성전기나 무라타 같은 회사들이 지금 IT 저가형 모델을 다 이제 폐쇄를 하고 전부 다 MLCC 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쪽에 대한 수혜도 같이 네. 저가형을 하는 산화 콘덴서나 이런 종목들은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많이 올랐지만 더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쪽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늘 시간이 문제입니다. 좀 여유 있게 시간을 좀 확보를 해서 다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브리지 투자증권 이한나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